이분의 질문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요. 목이 메네, 목이 메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출구 전략에 관해서 주식의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동산도 네, 마찬가지네요. 자산의 출구 전략을 맞아. 얘기하는 건데 출구 전략은 투자 시장에서 잠시 떠나 있는다는 뜻인가요? 상승과 하락은 예측할 수 없다라며 졸리 대표는 자산은 늘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출구 전략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가 질문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졸리 대표님의 말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관심 있는 투자 자산,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파이어족 혹은 모든 투자자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모든 자산에 투자해야 꼭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부동산을 더 잘하면 부동산으로도 얼마든지 부를 읽을 수가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자산, 내가 관심 있는 자산 시장이 들어가도 불황이 왔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다 빼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출구 전략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도 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내 돈이 들어가야 쉽게 말하면 관심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출구 전략은 경기는 호황이 왔다 불황이 왔다 호황이 왔다 불황이 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호황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호황이에요. 작년 재작년도 부동산이 호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호황이면 불황이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불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비책이 출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황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이 내가 넓힌 자산이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줄여야 되는데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불황이 와도 견딜 수 있을 때. 견딜 수 있으니까. 그 월급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기에 대출이라던가 뭐 역전세가 조금 일어나도 내가 내 월급이나 내 자산으로, 내 자본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출구 전략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우리도 5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늘리려고 그때는 경기도 흐름이 상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쫙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는 뭐 매도를 하거나 혹은 전세 뭐 시세 차익분을 가지고 월세로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불황이 와도 내가 이걸 월세를 받으면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방법이 출구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지금이 우리나라가 되게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 주식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그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경기가 이제 너무 좀 올라가서 불황이 올 것 같아. 너무 올랐어. 라고 내가 판단이 섰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럴 때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미국이 아까 얘기한 코카콜라 같은 배당주라던가 안전한 미국의 뭐 배당 킹, 배당 귀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챔피언 이런 거. 그쪽으로 옮겨 놓는다던가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그냥 현금으로 둔다던가 이런 불황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출구 전략이에요. 자산시장에서 모든 걸 거두어 들여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황이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가 지난 불황은 보니까 5년도 넘죠? 네. 5년도 넘게 불황을 가는데 그때 내가 뭐 먹고 살 거고 어디서 돈이 나올 맞아요. 거며 자산이 불었는데 그때 내가 제대로 어떤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아서 얘가 다시 꺾였을 때 그때 나의 생활비가 없어서 이걸 판다면 아깝잖아요. 그쵸. 애써서 호황을 겪어왔는데 그래서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답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에다가 최대한의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서서히 우량주를 사면 우상향 할 건데 지금 장이 좋아서 막 갑자기 튀는 애들이 있고 이럴 뿐이지.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레버리지를 저희는 쓰지는 않아요. 주식 레버리지는 좀 그닥 위험해. 그렇게 위험해서
찬성하진 않아요. 뭐 본인이 워낙 잘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이야 뭐 하셔라. 그런데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우리는 4천만 원을 미리 빼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4천만 원을 만들려면은 어쨌든 뭐 주식이나 우리가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다 4천만 원이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전세 차익분이나 이런 데서 돈을 이제 4천만 원을 모아놓는데 꼭 얘를 꺼낼 때가 되면 주식이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머피 법칙이에요. 그래서 올랐을 때 조금씩 모아놓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또 이제 잘 생각해보고 그 출구 전략이라는 거를 어떻게 세울 건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떨어지면은 아니면 올랐을 때 뭐 주식 100%면 거기서 20%씩을 현금화를 시키겠다든지 분할 매도를 하던가. 그래도 얘는 우량주니까 50% 정도는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다시 오를 거니까 끝까지 가져가겠다든지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불황을 견디는 방법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을 거의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뭐 2개를 팔고 그럼 하나를 월세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월세가 거기서 나올 테고 2개를 팔았으니까 건보료가 확 줄겠죠. 그렇죠. 건보료가 확 줄 테고 내가 사는 집도 팔면 대출도 없겠죠. 그러면 생활비는 더 줄 테고 월세는 나올 테고 이렇게가 되면 현금 흐름으로만으로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산이 만약에 오르지 않고 멈춰 있거나 혹시 떨어져도 그거를 매도하지 않고 그냥 3년, 5년, 뭐 7년 이렇게 불황이 와도 견디면서 가는 출구 전략으로 지금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출구 전략이에요. 자산을 다 걷어들이지 말고, 근데 걷어들일 수도 있죠. 아파트를 저희도 다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그 이유가 있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